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찬종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여러 방송에서 아주 젊은이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일본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마 8월 중에 지금 방류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적극 반대고 이래 되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IAEA 자체를 갖다가 지금 현재 문제 있다 이래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용어에 있어서 우리 정부 당국자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공식적으로 그렇죠. IAEA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오염수를 이게 검증한 것이 아니고 오염수를 알프스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다핵종을 다 걸러는 장치를 통해서 걸러진 처리수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게 IAEA 보고서거든. 이게 괜찮다. 그러니까 방류해도 된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도 그루시 이제 사무총장이 이제 그걸 보고를 했는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선 민주당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 과학성을 전혀 부정하고 있어요. 과학성. 우선 이게 이제 처리수를 방류하게 되면 그게 해류를 따라서 어떻게 흐르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이게 바다 현해탄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마주 있으니까 일본 동쪽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금세 한국에 영향을 주지 않나 하는 이게 착시를 가질 수 있는데 아니지요. 해류를 따라 움직이는. 이재명 대표 말을 맞다나 그게 그냥 방사능 그 자체다. 그러니까 방사능 폭탄을 태평양에다 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연안의 해산물에 어떻게 먹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해운대 해수욕장에다 이번 여름에 어떻게 갈 수 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건 전혀 비과학적인 얘기. 그러니까 이 대표 말대로 그게 전혀 걸르지 않은 방사능 그 자체다. 그 방사능 폭탄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 오염수, 그러니까 그 오염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북쪽으로 흘러가요. 일본 북쪽 해안을 해서 알류샨 열도 일부에는 러시아 해안까지 거쳐서 알라스카로 해서 캐나다 연안, 그리고 미국 쪽으로는 이게 오리곤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멕시코를 거쳐가지고 남태평양 쪽으로 해서 대만 근적으로 해서 한국에 오는데 4년 내지 5년이 걸린다. 둘째로는 이게 알프스 방식으로 다 걸러가지고 그루시 사무총장 말 맞다나 마실 수도 있고 생활 용수로도 쓸 수 있다까지 얘기할 정도인데도 지금 안 믿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데다 대고 자꾸 과학적 근거 없는 일본 정부의 맞춤형 보고서다. 심지어는 100만 유로를 먹었다. 돈 먹고 일본형 맞춤 보고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1차 만일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1차 피해 지역을 따진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알루산 열도를 거쳐서 미국 알래스카,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말한 오리곤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이 세 개 주가 다 한반도보다도 넓이가 크고, 캘리포니아주는 한반도의 3배 이상 넓이에 인구가 5천만 되는데, 그러면 미국이라는 건 연방이지만 각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게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지고 있고, 연방정부는 연방정부대로인데,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그 주 정부와 미국 연방정부가 IAEA 검사 결과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다 하고 있어. 오케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간절하게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먹거리를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 놓치는 게 있어. 이게 미국이 피해를 입는다면 가장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는데, 미국이야말로 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놀랍고 무서울 정도로 그걸 따지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거기 간 양이원영 의원인가 하는 비례대표 의원을 비롯해서 몇 사람들이 아까 김 대표가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IAEA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IAEA는 원전을 부추기는 기관이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조사할 능력이 없는 기관이다. 그럼 IAEA는 폐지해야 된다.
이게 국제 망신이에요. 유엔 산하 독립기구로 IAEA가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자유우방 세계에서는 그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런 기관에 대해서 대한민국 야당이 저 사람들은 다 읽는 게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야당이 왜 이렇게 격렬하게 나오냐. 정쟁거리로 삼고 있다. 왜 그러냐. 그 현재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걸려있고 내년 총선거를 향해 가지고 이게 야당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현재의 정권이 윤석열 정권을 약화시키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국민을 선동선전하는데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걸 알고 있다. 이게. 그럼 이게 국가의 국익 이걸 완전히 이 사람들이 망가뜨리고 있다. 지금 새로운 이슈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서는 지금 어제 보셨겠지만 리얼미터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지지가 다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행할 단계에서 1안은 안 되겠다. 네. 2안을 해야 거기에 편리도의 혜택을 받는 군민들 수가 많고 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그걸 통과할 때 이용객 수도 원 1안보다도 2안이 훨씬 더 많다. 비용은 조금 더 들지만은 그러니까 양평군 자체를 위해서도 원 1안보다는 2안을 택하는 것이 낫다 하고 발표를 했더니 문제가 불거진 것이 2안의 종점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 하는 게 나타나. 네. 그러니까 즉각 민주당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 공격의 포인트가 딱 생겼다고. 내년 국회에서까지 이거다. 이거 딱 잡았다. 그러니까 이거 김건희 일가를 위해서 변경한 것이다. 국정농단이다. 어? 특검 도입해야 된다.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하고 공격의 포문을 막 여니까 아니다. 과학적으로 따졌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해도 계속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그러면 백지화하겠다 이래 버렸거든. 네. 지금 이 상태로. 네. 그러면 이게 한국 정치 수준입니다. 수준. 내가 보기에 이란은 확실히 전 군수가 그 개인의 이해가 작용돼 가지고 예타 전 단계의 그 단계에서 그게 땅을 매입했던 것까지 다 드러났으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안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새로 수정안이 그것이 과학적이고 편리도에서 훨씬 많고 혜택 군민의 수가 훨씬 많다. 차량 통행량도 제2안이 훨씬 많을 것이다 하면 그대로 밀어야지.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 그대로 밀 수가 없거든. 왜? 선거는 지금 10달 앞인데 야당의 강성 야당 특히 이재명의 야당이 딱 잡아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그까가 표 다 떨어뜨릴 수 있다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백지화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내 개인 생각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돼. 국민투표에 붙이고 인근 지역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 또 그 투표에 참가하도록 해가지고 어느 쪽이 편리도나 과학적인 것인가를 가려내야 하고 우선 그 전 단계로 이왕 이게 윤석열 정권 수정안이 나와가지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해서 파동이 일게 된 것은 그 이안의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에 있다 하는 것이니까 해명을 해야 돼. 해명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나는 해명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누구 명의로 된 일가 누구 이름으로 된 것인지 일가 문중 이름으로 된 것인지 김건희 여사 개인 이름으로 된 것이 장모 이름으로 된 것인지 낱낱이 밝히고 이걸 언제 취득했는지도 다 밝히고 그리고 이안을 선택할 때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해명을 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국민의힘당이 앞에 나서가지고 이런 대로 하더라도 너희들 민주당 소속 군수가 있을 때 한 일 아니냐. 이것만 퍼부으니까 지금 김 대표가 말한 대로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요. 이거 김건희 여사 땅이 있었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위해서 이 정권이 새로 들어서고 이안을 선택한 거 아니냐. 그 오명을 벗어나는 방법은 철저하게 해명을 해야지. 그거를 이 원희룡 건설교통부 장관이 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갖고 각하 이거
각하가 직접 해명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 소리를 못하느냐 이 말이야. 어? 본인은 이걸 나 백지화했다 그래갖고 이렇게 우쭐한 이 기분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리석은 일이지 그게. 과학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지. 이게 정쟁거리가 된 이상 방법이 없어요. 대화나 타협이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우선 말이죠. 처음에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했다고 했 그 직후에 이재명 대표의 인터뷰 때의 그 말과 표정을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느냐. 서운한 표정으로 얘기를 해. 무슨 소리인가 하면 너희 그렇게 김건희 여사 땅,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면 김건희 쪽 여사 쪽에 땅이 있는 그쪽으로 만들기로 했으면 그걸 왜 끝까지 밀지 왜 그 취소하느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양평 국민을 위해서 이건 아니고 먼저 아니다 이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해라. 그래야 우리가 너희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타겟을 왜 없애느냐 서운하다 이런 표정이야. 그러니까 이런 국사도 그런 정파적 이해 내가 좀 심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이해를 걸어버렸다고. 이게 끝까지 이게 김건희 일가 땅이라고 하는 걸로 가야 삽질도 하고 공사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국정농단이다. 김건희 관련이 있다. 지금 이 정권 들어서 김건희가 공격의 잠재적 현재적 공격의 주 목표 아니에요. 그 도이치뱅크스인가 그 사건 내가 좀 아는데 100명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인데도 이게 주가 조작의 그 추미애 장관 때부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해요.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조사하는데 100명 리스트 중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경과 이런 체질 이런 분위기의 한국 정치니까 그러니까 저 문제는 주민투표에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까지 투표에 붙여서 어느 안이 좋은지 판단하고 그래도 이 최종안 정부안 그러니까 이걸 이제 편의상 이 원희룡 안대로 한다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도 여전히 야당이 물고 늘어질 것이다. 여전히 국정농단이다. 그러면 그때는 극약 처방을 해야 돼. 선거도 앞에 있고 하니까. 그건 오늘 내가 여기서 안 할게요.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인데요. 먼저 원희룡 장관은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국가 정책을 이렇게 무효화시킨 예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처럼 좀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처럼 사람들은 느껴지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이 대표님께서는 원희룡 장관이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죠? 이건 하나 추리야, 추리. 예. 그러니까 왜 그런가? 자기 후일 역사가 되고 뭐 예.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나는 이게 원희룡 장관이 이 결단을 하기 전까지는 여기저기 논의는 틀림없이 했으리라고 나는 봐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자료로도 김건희 여사를 계속 이용했고 그 장모 일도 있고 이러니까 이번에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이게 또 이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우리는 정말 모르고 있었던 일이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 과학적, 현실적 실용성으로 이 설을 그은데도 이렇다. 여기서 조기에 차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백지화밖에 없다. 안 그러고는 계속 물고 늘어질 텐데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 동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걸 지금 계속해서 왜 이랬냐 이렇게 추궁할 게 아니고 이제는 주민투표에 붙이고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확정을 하고 확정을 했는데 원희룡 안대로 확정이 된다고 해도 물고 늘어질 거라 이 말이야. 물고 늘어질 거라고 이재명은. 예. 그럼 그때는 극약 처방을 해가 이재명 입을 닫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다음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